안녕하세요. 그로스서치입니다. 요즘 미국에서 나온 그 세법 개정안 때문에 좀 시끌시끌한데요. 특히 제899조, 이거 일명 보복세라고 하죠. 이 조항이 정말 뜨거운 감자입니다. 기사들 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조항, 핵심이 대체 뭔지, 또 이게 글로벌 금융시장,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에 투자하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지, 복잡한 건 좀 빼고 알맹이만 빠르게 알아보시죠. 자, 이 보복세라는 건요, 이름부터가 좀 그런데 이게 도대체 뭔가요? 네, 그렇죠. 이름이 좀 살벌하죠. 간단히 말하면요. 미국이 보기에요. 자기네 기업한테 이거 좀 불공정한데 싶은 세금을 매기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죠. 불공정한 세금요? 예를 들면요. 네, 예를 들면 뭐 유럽 같은 데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한테 부과하는 디지털 서비스세, DST라고 하죠. 그런 거요. 또 OECD가 주도하는 글로벌 최저한세의 소득 산입 보완 규칙, UTPR이라는 것도 포함되는데요. 아, UTPR? 네. 네. 네, 이건 이제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세금을 너무 적게 낸다 싶으면 다른 나라에서 추가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하는 뭐 그런 제도입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한테 세금을 더 거두면 미국은 반대로 그 나라 투자자들한테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런 뭐랄까 맞대응 전략 같은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복세라는 별명이 붙었죠.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요. 이 불공정 세금 목록에 방금 말씀드린 UTPR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도 이 UTPR 제도를 도입했거든요. 아, 정말요? 저희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법안이 지금 나온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뭐 이론적으로는 한국도 차별적 해외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닌 거죠. 이야, 그럼 가장 궁금한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정말 만약에 한국이 대상 국가가 된다면 제 미국 주식 계좌에는 당장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배당금 세금이 확 오른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그게 사실 가장 직접적인 우려 사항입니다. 현재 한미 조세 조약에 따라서 미국 주식 배당금 같은 걸 받으면 원천 징수 세율이 15%잖아요. 네, 15%죠. 근데 이 법안이 적용되면 이게 최대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건 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한 거고요. 와, 15%에서 35%면 차이가 엄청 크네요. 그럼 배당금 말고 다른 투자 소득은 어떻습니까? 혹시 뭐 미국 국채 이자나 아니면 주식 매매 차이 이런 것도 영향이 있을까요? 사실 이게 더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아, 네, 좋은 질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보면요. 과세 대상은 뭐 이자, 배당, 로열티 같이 미국에서 발생하는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소득, 이걸 FDAP 소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 대부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논란거리였던 미국 국채 이자 소득은요.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말요? 다행이네요. 왜죠? 그게 포트폴리오 이자 면세라는 조항 덕분인데요. 이게 외국인들이 미국 채권에 투자 좀 하라고 1984년부터 이자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거든요. 아하, 네네. 이걸 건드리면 당장 미국 정부가 돈 빌리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월가는 물론이고 그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까지 직접 나서서 국채 이자는 대상이 아니라 이걸 명확히 하겠다고 했습니다. 휴, 일단 안심해도 된다는 거군요. 다행입니다. 그럼 주식 팔아서 얻는 그 시세 차익은요? 그것도 괜찮나요? 네, 그건 역시 기존 미국 세법상 외국인에게는 원래 원천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 899조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즉, 이제 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역시 배당이나 뭐 일반적인 이자, 로열티 같은 그런 소득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채나 매매 차익은 괜찮은데 미국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이 법안이요. 이게 진짜 통과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봐야 할까요? 하원은 통과했다지만 아직 상원도 남아있고 뭔가 좀 정치적인 계산이 깔린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맞아요. 골드만삭스 같은 곳에서는 이걸 뭐랄까 일종의 협상 카드로 보기도 합니다. 협상 카드요? 네,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자꾸 과세하려고 하니까 그걸 좀 누그러뜨리려고 압박하는 수단이다. 뭐 이런 해석이죠. 실제로 이게 상원을 통과할지 또 통과되더라도 원안 그대로 시행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협상용 카드라고 해도 시장은 꽤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조항의 존재 자체가 주는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파이낸셜 타임스, FT도 지적했듯이 이게 단순히 세금 문제를 넘어서요. 미국의 자본시장 접근성 자체를 약간 무기처럼 쓰려는 신호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 있다는 점이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움직임 자체가 글로벌 투자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확 떨어뜨리니까요. 자본시장을 무기화한다? 생각보다 파장이 클 수도 있는 이야기네요. 그럼 기업들 반응은 어떤가요?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럼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쉘, 도요타, LVMH 같은 글로벌 기업들 연합체, GBA나 HSBC, UBS 같은 은행들이 속한 국제은행가협회, IIB 같은 단체들이요. 이 조항 철회하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로비에 나섰습니다. 네. 이러면 외국인 투자 줄고 금융시장 혼란해지고 심지어 미국 내 일자리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나섰죠. 이코노미스트지는 이걸 두고 무역전쟁보다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전선이라고까지 평가하기도 했고요. 와, 무역전쟁보다 더요. 심각하게 보네요. 자, 그럼 좀 정리를 해보죠. 이 제899조 보복세는 아직 현실화된 위협은 아니고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미국 국채 이자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매우 낮아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 배당주 등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여전히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는 있겠다. 이 정도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떤 걸까요? 설령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상당히 완화된다고 하더라도요. 미국이 이런 카드를 꺼내서 만지작거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투자 환경의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는 변수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인 것 같습니다. 당신의 투자 포트폴리오나 자산 배분 전략을 짤 때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나 정책 변화 가능성을 어떻게 또 얼마나 비중 있게 고려해야 할까요? 이 질문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